주산천하 건전한 태도.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였던 babita 반갑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분. 자, 추가에 있어서 야, 그래도 선방한 플러스 0.83.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우리 지수 정말 진짜 코스피에 대한 부분 외국인들이 쏘싸하게 매물포탄 던졌을 보면 오늘 떼지 해주세요 제발 좀. 자, 외국인 기관들 동반 매도에 코스피 3천선이 붕괴됐다. 그래서 코스닥도 1000선 아래로 내려앉은.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7만원 선의 동반 붕괴된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지금 보면 오늘 또 미 선물 한번 봐야죠. 보면 그래도 반등해줘야 되는데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자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애플과 아마존의 어떤 실적 부진 못할 수도 있지 뭐 보면. 근데 전일에는 다우랑 나스닥이 잘 올랐습니다 보면. 근데 뭐 나 생각도 좀 해주네. 코스피가 막판에 하얗겠어 보면. 진짜 쪼짱해 보면. 막판에 근데 저가 매수에는 좀 들어온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그래서 2970선에서 좀 과도하게 좀 하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줬던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자 보면 정말 어떤 지수가 조금 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악영향을 뭐 그렇게 실적 부진할 수 있지 보면. 외국인 애들 진짜 웃긴 애들이야 보면.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래서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지만 장마감 이후 애플과 아마존 이렇게 해서 전망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 공급망 쇼크에 따른 증시 악영향이 재차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각각 3.5, 4%에 가까이 이렇게 좀 하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네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정보기술 업종 비중이 큰 만큼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을 말해주면서 올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디램 가격이 하락세를 돌아선 것도 IT 업종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일각에서 제기된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이 현실. 그러면 고점론 진짜 지긋지긋해 보면 고점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저점이야 저점.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부분이 주가에 또 반영이 많이 되면서 보면 진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어쩜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어 보면 형들아. 그렇게 해서 뭐 오늘 뭐 마감해봐야 좀 아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요 형들아, 연말로 갈수록 뭐 특별하게 없는데 연말에 지수가 좀 많이 하락했던 적이 많았나 보면 생각도 잘 안 나네요. 이때는 조금 하락했네요. 10월때 조금 하락했네 뭐. 요런 부분 연말에 조금 월봉 조금 하락했었던, 연말에도 이때 좀 살짝 이때도 살짝 변동성이 연말에 좀 있었던. 근데 연말 시즌에서 뭐 특별히 뭐 크게 뭐 일어날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은 뭐 잘 나가지 뭐 보면. 그렇게 해서 시간에 한번 볼까요? 올랐을 것 같은데. 올랐습니다 형들아. 0.20. 정말 50원 하나 없어서 형들아 막 회사가 부도나고 그런 경우 보지는 않았지만 부도날 수 있죠. 뭐 50원 없어서. 야, 정말 어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달라질래 모습, 이제 좋아질래 모습, 다시 한번 좀 힘이 있게 좀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 뭐 다시 좋아질 수 있죠. 보면 좋아질 수 있지 보면. 그렇게 해서 다시 좋아지면 뭐 엄청난 또 레전드가 나올 테니까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두산중공 원전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래서 야, 보면 좋습니다. 자, 두산중공 올해 8.6조 원 수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4분기에만 3조를 노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두산중공업이 연말 신규 수주 고비를 쨘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공시한 3분기 연결기 중 잠정 실적 결과 영업이익은 전년도기 대비 1,068억 대비 127.6이 증가한 2,431억 원을 달성한 이런 부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은 3조 4,607억 원, 전년도기 대비 22.68% 증가. 야, 매출에 대한 부분도 이게 놀랍게 이게 굉장히 좀 좋아지네요. 좋습니다.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1,126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이런 부분에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9조 1,128억 원, 전년도기 대비 9.61 증가. 그래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7,509억 원, 5,627억 원은 모두 흑자에 성공한 이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앞으로 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뭐 지수랑 지수랑 다르게 막 보면 형들아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 나왔잖아 보면. 자, 8.6조 원. 자, 보면 3분기 연속 당기 순위 흑자를 이어갔다. 야, 지수만 팍 올랐으면 막 레전드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세게 나와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국내에 대형 프로젝트 공정이 초과되고 원가와 재무 개선 활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두산중공업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4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6% 증가했다라는 점을 말해주면서 같은 기간 매출액이 22.7 늘어난 3조 4,607억 원가량,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1,126억 원으로 각각 잠정 짓게 됐다라는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3분기 누적 수주 관리 기준 3조 7,195억 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45% 늘어났고 6,100억 규모의 당진 에카 천연가스 LNG 저장 탱크 사우디 얀부 4 담수 프로젝트 수주에 이런 단순히 굉장히 잘 나간다 보면 우리가 이게 좀 기업에 대해서 확신했던 부분이 이제는 좋아질래요. 이제 제대로 좋아질래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4분기 수주가 3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설계와 조달, 시공의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발주처가 프로젝트 파이낸셜을 마치면서 연내 수주로 인식 가능성이 큰 국내 프로젝트에 있어서 1조 4천억 규모의 베트남 붕항의 프로젝트 수주를 따내기도 했던 이유. 굉장히 잘 나갔잖아 보면. 현들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전드가 이제 시작될라나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 보면. 우리도 좀 잘 나가는 날 오자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보면요, 역시나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좋은 기업에 대해서 모아가는 게 맞죠. 단순하게 가라. 나는 투자자가 두 가지 과정만 배우면 된다 생각한다. 바로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시장 가격을 어떻게 매길지. 기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어떻게 매길지. 그러면 기업에 대한 부분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그리고 그렇죠. 가격 대비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그리고 기업이 어떤 재무제표를 어떤지, 이런 부분 단순하게 보면 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역발상학적인 그런 어떤 기업 투자가 가능한. 그래서 결국엔 올라와 주고 있죠. 근데 지수가 좀 따라줘야 되는데 좀 따라주겠지 그렇게 해서 일봉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되겠고. 자,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살펴보면요,
18,050원에서 저점과 저점에서 저점과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의 슈팅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해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과 일봉에서 저점과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랫카페에서 정보 확인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